그다음에 발표 선생님도 말씀하실 때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 뇌에 고정관념이라는 그 시스템이 스키마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고정관념이 이렇게 좀 바뀌고 새로운 것을 이 소화를 할 수가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스키마를 이 망치로 빡 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은 5분 동안에 망치 역할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토론 선생님은 일단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은 좀 나중에 토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 강태서 야구 전문 기자님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과 수술을 받아서 색깔 있는 안경을 차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용원 정책비서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대전에 야구장 어디로 갈 거냐.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지자체별 각자 강점을 내세우면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대전역 선상 위에 야구장을 지금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기도 하고 저희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기발하다, 놀랍다. 그리고 이곳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하마이글스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팀 자체가 물론 전국구 인기 구단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대전이라는 지리적 위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팬 유입이 굉장히 많은 구단이에요. 사실 여기에서는 원정팬 유입 비율입니다. 비율로만 따지면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도권에서 광주나 대구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데 대전을 찾기에는 그나마 좀 편하다, 심적 부담이 덜하다 이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전역과 곧바로 연계되는 선상야구장의 강점이 정말 잘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전 문제에 관련돼서 의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사례에서 봤다시피 프랑스의 몽파르나스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원 부지만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3만 제곱미터는 딱 야구장 그라운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사실은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여기에 있어서 돈이죠. 돈.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동구장으로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대전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용을 사실상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광주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대전하고 비슷해요. 광주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2010년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기도 공약 사업이었어요. 공약 사업인데 지금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지어진 상태죠. 공약 사업으로 그때부터 이제 공청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 오고 간 끝에 사실은 그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야구장을 거기에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 야구장은 아마추어를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또 아마추어를 위해서 좀 개보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도 그 문제가 있죠. 지금 기존의 야구장에서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짓는다면은 그 종합운동장을 과연 어디로 이전을 해줘야 될 것이냐.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대전시에서도 공약 단계에서부터 자세한
그런 뭐 언급을 해준 적도 없고, 이번 용역에도 사실은 제가 그 용역 발표하는 날 가서 물어보긴 했지만, 뭐 물론 그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여기 같이 용역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비용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상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할 걱정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육인으로서 마음에 드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리고 광주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국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묘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때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어요. 2015년에요.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야구라는 종목이 없는데 야구라는 종목을 넣어달라. 야구라는 종목을 넣었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 여러 가지 국고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묘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신축이 아닙니다. 그 전에 종합운동장에 있던 성화대나 이런 게 이제 5.18 관련 기념 유적이거든요. 이런 걸 보존하면서 지금 외야 보시면 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 아닌 개축으로 가면서 스포츠 토토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던 요소를 내놨죠. 그래서 동구에서 지금 내놓는 게 그 대전역 주변과 연계해서 같이 대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선상야구장 조금 더 국비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강점을 두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뭐냐면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구장을 꼭 가야 하는가, 여기에는 동구장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건축비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장은요, 건축비는 그때뿐입니다. 물론 건축비 많이 들죠. 그런데 사실 동구장은 그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걱정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교를 해봐도 지금 서울의 고척돔 같은 경우만 해도요, 잠실구장의 연간 전기 이용료는 2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6년 자료입니다. 연간 9억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전기료만 그렇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이 조명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장은 공조시설을 365일 내내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가장 큰 기관은 이제 야구단 그 자체가 되겠죠. 야구단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서도 그 야구장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고 이런다면은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이 운영이 과연 동구장을 과연 지어서 이런 운영비를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점. 물론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공연을 유치하거나 뭐 이렇게 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DCC나 뭐 이런 경우에 봐도 이거를 지어놓기만 하면 대전이 이제 뭐 중부권 최고의 컨벤션 뭐 지구가 될 것이다,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리쳤는데 지금 실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동구장을 지어서는 이 운영비를 확보하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개발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동구장으로 꼭 가야 하느냐, 요 점이 저는 이제 동구의 선상 야구장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시선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토론 말씀은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자분이라 제가 토론 시간을 한 2분 더 드렸습니다. 좀 특혜를 드렸습니다. 이 보도를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근데 뭐 선생님들 5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박은수 대전문화연대 대표님 토론 부탁한데 망치를 한번 치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전문화연대의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동구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부총장님께서 저렇게
그 유니폼을 입고 앉아 계시니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대전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화도시 지정이나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또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또 겸해하고 또 존경의 마음들을 좀 동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단체는 이제 문화 부분에 대체적으로 많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문화 공간들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연장, 전시실 이런 문화 기반 시설들을 조사했을 때 총 한 400개소가 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구 지역이 59개소 정도 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문화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문화적으로도 동구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런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되는 스포츠 콤플렉스 자체가 스포츠와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그 스포츠 콤플렉스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위성이라든지 또 극복해야 될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생각하기에 상당히 선상야구장이라는 것 자체가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선상 스포츠 시설의 사례가 없는 것은 좀 아쉽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선상에 건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또 다른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다. 그리고 의외로 또 대전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최초로 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례는 지금 당장 딱 떨어지는 스포츠 시설의 선상 사례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하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동구가 충분히 당위성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주장들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 좀 궁금함을 가질 부분들이 일단 이 자리에 이제 철도청 관계자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철도청과의 관계 협력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철로 위에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토지 이용료를 내야 되나 아니면 소유권 부분은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사 기간이나 아니면 비용의 증가나 뭐 기술적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철도청하고도 이게 긴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과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는 좀 문화 쪽이다 보니까 선상을 활용한 좀 다양한 방안이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 문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는 것처럼 선상 이제 야구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철로를 통해서 동구의 동서가 거의 나눠져 있어서 같은 동구지만 이 부분들이 서로 이게 분리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동구가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좀 장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DCC나 이런 부분들이 이 대전이 지리적 여건에 비해서 이 컨벤션 기능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스포츠 컴플렉스로서 건립이 제한이 된다면 실제 야구 경기 운영보다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상당 부분 좀 제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컨벤션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담기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이제 동구가 문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주변에 소재동 철도 관사촌이라든지 또 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구의 문화적 자원들하고의 연계 방안들도 좀 더 당긴다면 설득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전시정이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방침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방식의 지금 연구 영역이 창수는 되었지만 막연하게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이라면 과열 경쟁을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의 활성화면 활성화, 아니면 좀 그 명확한 지침들을 사전에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좀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동구 지역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저희들도 응원의 마음을 좀 보태고요. 그 장점들을, 매력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좀 포함시키고,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장점은 다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결국은 이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거를 그 대전 시민들의 전체 공감들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게 짤막하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한테도 2분을 더 드렸어요. 3분 더 드린 것 같은데 홍일점이라 좀 봐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꼭 5분 내로 그래야지 5시에 맞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진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진입니다. 5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올해에 그 야구장 직관 3번 이상 가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서? 한 분. 네. 혹시 또 2분. 네. 발표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 네. 2분이 단가요? 네. 네, 3분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야구를, 그러니까 지금 동구, 중구, 그리고 대덕구 3개 자치구가 야구장 유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죠. 근데 실제로 각 자치구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강점과 단점들을 기반으로 야구장 유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3개 자치구 모두 다 실제로 이 야구장을 이용하는 세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이런 입장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비서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도 저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 이 안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3개 자치구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건 동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야구장을 만들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활용도라든지 그 지역의 주변 상권들을 분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의 활용도 분석 같은 경우는 너무 기획자 중심의 분석 같습니다. 아까 야구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종합 콤플렉스 역할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선기능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그 종합 콤플렉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그게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야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 되겠죠.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이런 그 이용객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분들에게 맞는 활용 방법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전역 주변 상권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게 전혀 메리트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상권들과 기존의 원더심에 있는 컨텐츠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선상 야구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선상 야구장들이 어떻게 복합적인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 될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강하다는 장점은요, 그만큼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구장으로 야구를 보러 오신 분들이 대중교통이 편하니까 야 이거 빨리 타고 시청역 근처에 금산동에서 술 마시러 가자, 유성에 우리 대학가 근처에서 술 마시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야구장을 왔을 때 그 야구장에 온 이용객분들이 실제로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암울한 만들어져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사용자 중심의 여러 가지 컨텐츠나 기획들을 고민하는 걸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동부도 좀 물론 용역 과정에 이런 이용객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 고민하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동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런 기능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그 비서실장님 얘기처럼 주차장은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요. 최근에 야구를 축구보다 더 사람들이 즐기게 된 이유는요. 야구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막 같이 치킨도 먹고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 즐기고, 그러니까 근데 가족 단위의 이런 이용객분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주차장 이용은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이글스가 사랑받는 게 충청권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청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거기는 기차가 없죠. 그래서 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5분 넘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말씀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남대학교 김진입니다. 그 주차장 말씀을 조금 전에 김영진 대표랑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좀 배려를 하셔야 가족 단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관, 짧게 지나가면 경관도 좀 아까 나온 사진하고 다를 거예요. 야구장이 한 70m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코레일 본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못지않게 높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관하고 디자인은 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발표하신 그 뜻에 또 이 프로젝트의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전을 볼 게 없고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저는 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거를 제가 7년 전에 먼저 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12년까지 잠실운동장 레노베이션 하는 과제를 서울연구원에서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성도 검토를 하고, 지금 요즘에 이제 삭뜨기 전이죠. 사업자도 선정하고 있는데, 제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아까 3천억 정도 보셨는데, 그냥 야구장 한 25,000명, 3만 명 들어가는 걸로 그냥 우리가 지금 미국 야구장을 이렇게 보면 기둥 꽂아놓고 위에 천막 둘러놓은 그 수준의 동구장에 대충 한 3,500억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개폐식으로 이렇게 뚜껑 열렸다 닫혔다. 야구장 뚜껑은 그렇게 빨리 안 닫힙니다. 여는데 서너 시간 걸리고 닫는 데도 서너 시간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추정할 때는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밀어붙이시려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업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폐식 필요 없고, 아까 강태석 기자님 말씀대로 꼭 동구장이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할 때는 크게 하겠다 생각하시면 동구장을 가실 수도 있죠. 한 3천억 들여가지고 3천억 더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대전시가 저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 300억, 그다음에 12 660억, 뭐 그다음에 하나 400억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겠다 이거거든요. 사실 중앙정부가 300억 이상을 지원을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피맥이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 BCR을 줄 거예요. 그럼 이 BCR이 잘 나오겠냐가 저는 걱정이에요. 아까 무슨 180만 방문 효과했다는데 그중에 80만은 이미 저쪽 구장에서도 이미 있었던 사람, 잘 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일로 데려온다 뿐이고, 뭐 나머지 100만들 사실 우리가 뭐 야구장 하나 보려고 새로 100만 명도 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어디지? 그러니까 이게 편익을 만들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주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되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잘 되라는 뜻에서 드리는데, 이 BCR이 안 나올 때, 편익이 안 나올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게 갈 것이냐, 뭐 이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공 집안 그 하는 비용이 뭐 평당 400에서 450인데 서울시에서도 이거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지금 그 철도 위에 짓는 거는 그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공약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좀 공보기용 이고, 서울은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근데 대전 같으면 외곽에 사실 싸는 저기 그냥 땅 사들여가지고 하는 거랑 비용이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찬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동구장으로 갔을 때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냥 야구장으로만 쓰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1년에 72일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저 하루 그 72일도 하루에 몇 시간 쓰도 않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그러면 뭐냐면은 거기가 오히려 황량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뭐 미국 같은 경우 아레나 형식으로 많이 하죠. 저 실내 공연장도 하고 한 2만 명짜리 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쓰고. 그런데 아까 강태석 기자님 말씀대로 대전까지 공연 보러 오는 건 맞아,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동구장도 좋지만 안동구장도 답할 건 없다 라는 말씀이 있고, 어찌됐건 이게 동구장이건 아니건 이용률을 어떻게 하든지 극대화시키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도 되게 잠실운동장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같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런 복합시설이 옆에 또 들어오잖아요. 걔네는 또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지하에다 왕창 무슨 뭐 아울렛몰이나 이런 거 못 넣거든요 또. 그래서 또 그런 수익시설 한다 그러면은 프레일이 임대료 더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이 사업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좀 있으시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영훈 대전대 건축학과 교수님 부탁합니다. 제가 동구에 살면서 선상 야구장 얘기를 듣고 아주 가슴이 뛰었는데, 이렇게 아주 도발적이고 과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곰곰 생각해보면, 이런 장밋빛 그 그림 때문에 가슴만 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도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계 최초라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좋다고 우기는 사람한테 괜찮다고 들이밀 수 있는 실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대전역의 선상 야구장이라는 게 굉장히 듣기는 좋은데, 사실 야구장으로서의 인프라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살리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데, 그 두 마리 토끼가 뭐냐면, 우리 대전이 몇십 년 전부터 부르짖었는데 하고 타지 못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아주 파괴력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시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넌센스예요.
스마트 시티는 아니 저 세종시는 길도 넓고 대중교통 BRT도 다 계획했고 인프라들도 벌써 다 요소에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못하러 스마트 시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놔둬도 잘 돌아가는데 스마트 시티는 이런 대전역처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도 좁고 지금 거기다 선상 야구장을 하자 그러는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하고자 모든 도시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대전이 가장 앞설 수 있는 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을 겁니다. 이 인공 기반이 되는 거는 필로티 위에다 세우는 건데 이 필로티의 이 인공 기반은 구조적으로 지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니시다의 그 일본 지진이 많은데도 세우지 않았는데 집합주택하고 운동장하고는 그 구조를 받는 게 좀 다릅니다. 집합주택은 주로 이제 고정 하중, 사람들이 서 있는 하중이고 이거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 공학기술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구호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저는 되도록이면은 뭐 우리 건축 구조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과학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을 좀 참여시켜갖고 요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현실적인 그 증명을 우리가 조금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인데요. 우리가 이게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은요, 대중교통 체계가 완성된 도시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편합니다. 제가 많은 데는 모르고요. 도르트문트 여러분 아시죠? 도르트문트가 독일의 축구가 강한 데인데, 도르트문트 축구가 열리는 날에는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30분에서 1시간 걸어옵니다. 거기도 주차장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 대신 주변에 주차장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걸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IT 기술밖에 없어요. 이게 입체적인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IT 기술을 쓰면은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이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 시티도 이룰 수 있고, 이 선상 야구장도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대중교통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절대로 대중교통만 타고 오는 게 아니다.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 주차장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자신감이 구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동서간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적으로.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역이 동광장에서 소광장으로 연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로 가면 갑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72일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동서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선상 야구장이지만 선상 야구장에 뭐 문화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해야지 동서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공간의 배분 이런 것들은 또 뭘 사용해야 되냐면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빅데이터 전혀 생각 안 하고 사업을 개연성만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만 갖고는 사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은 정확하게 뭘 투입하면 얼마가 나온다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빅데이터를 쓰는데 우리 대전 우리 이번에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첨단의 공학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을 해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동서간 연결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겠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약점 두 개, 교통과 공학적인 기술, 그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서간 연결을 통한 단절을 연결로 만드는 이런 강점을 더욱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대전대
글로벌 지역문화연구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 전반적인 기조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보다는 내년 2, 3월로 결정 시기가 제한되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유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해서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이글스는 대전에 있는 구단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또 충청권의 아이덴티티를 보장해주는 어떤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등 철도와 연결이 곧바로 되는 내지는 대전역과 접근성이 가까운 도시들과 그 연합을 해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그 선상 야구장의 어떤 권리 필요성을 전파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으로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라면 이런 기획 토론 같은 걸 대전시에서 하면 또 대전시의 어떤 뭐 분열이다 내지는 시장님이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충청권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실행 계획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역을 중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초단체들과는 하나이글스 팬클럽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기초단체 장과의 어떤 교분을 통해서 하든 이런 확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홍보 방안이 좀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위력적인 건 중앙의 언론이겠죠. 중앙의 방송이 가장 필요할 거고요. 대전 MBC나 대전 KBS 총국에 얘기하면 아마도 난색을 표할 것 같아요. 서구도 있고, 아니 저기 유성도 있고 대덕구도 있는데 동구만 이렇게 또 우리가 방송 태울 수는 없다 이럴 텐데 아마 중앙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개인적 연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거고 학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하여튼 총동원해서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선전전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미디어는 뭐 언론 그러면 방송이나 이제 신문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뉴미디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어떤 SNS들도 많은 만큼 이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사와 실행 계획을 세워서 1, 2개월내로 좀 집행을 하는 게 지금 시기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머지 이제 여러 토론자분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신 얘기는 대전시가 동구로 결정을 하고 선상야구를 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체화 되면서 비용 문제랄지 비용 대비, 효용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동구로 유지하는 것. 그를 통해서 대전을 빛내고 대전 지역의 어떤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거라면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하여튼 알려내는 게 그리고 이런 행사에 한 번, 두 번 오시면 어떤 분은 이제 쇠뇌라고 표현하셨지만 동의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회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하고 이런 토론회에 한 번, 두 번 오신 분하고는 좀 수준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행 계획 중에 하나로 홍보와 기획 토론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학만 우성대 사회복지아동학부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학만입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하고 또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방점을 찍어야 될지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 사회자님께서 50분 동안 할 얘기를 5분에 끝내라고 해서 결국 압축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관건인데 제가 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김 실장님이 발표한 것을 앞으로 이 시리즈로 이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진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수록 아까 우리 정 교수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침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대전역 가칭 대전역 선상 야구장 유치 당위성과 유치 전략의 로드맵을 좀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될 때까지 또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당위성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동의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 실장님이 여러 가지 강점,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조카패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인근 중구나 대덕구나 이런 다른 구에 우리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조카패를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 이게 성공하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야기의 핵심이 보면 접근 방법, 인식의 프레임이 합리적이고 최적의 모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큰 걸 놓쳐요. 결국은 우리가 실현 가능성 검토에서 우리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사실은 엉터리 같지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제일 현실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우리는 흔히 점증 모형 또는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정책결정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위성과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이 공간적인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저하고 우리 전 교수님이 이제 동구 지역에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당이 제일 관심 있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명당. 이 명당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볼 때 이 대전역 부분이요. 6.25 때 폭탄 세례를 그렇게 때리더라도 이 우리 우성대 솔브리지하고 대전역은 폭탄을 피해갔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대전역 철도 관사가 그대로 보존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명당이 옛날에는 산과 강을 기준으로 해서 명당을 잡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 전문가가 서울대 최창조 교수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명당은 바로 이제 건물과 도로를 명당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황 청장님의 안목과 김 실장님의 관심 그리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건 굉장히 시적절했고 특히 오늘 김 실장님이 발표하는 표정과 톤을 보면 목소리 톤을 보면 대단한 비장함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 동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저는 한 가지 동구 지역의 플랜카드 붙여있는 거 보고서로 물론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선상야구장 동구 유치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싸움하자는 얘기예요. 그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낭비, 소모적인 경쟁이라서 앞으로 조금 필요하다면 대전역 선상 경기장 유치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대전 시민을 함축하면서 명분은 그렇게 되고 실질적인 이익은 동구가 갖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어야 되는데 동구 유치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제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역행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있는데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 동구에서 중구에서 서구 이동하고 있다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택시비 내고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랜카드 붙이는 충정심을 조금 이렇게 구역으로 한정하지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현 가능성 검토에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지금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서 그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는데 요거는 시리즈로 정리가 돼야 되고 가장 위험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4개 구를 연합전선을 펴든지 아니면 자꾸만 포용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김 시장님 추천에 의해서 TJB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좀 나가긴 했었는데 2탄으로 2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식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저도 확실한 신념은 대전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말하자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전역 가칭, 대전역 선상야구장. 그런데 선상야구장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퀘스천을 보냅니다. 우선 먼저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팬시하고 알기 쉬운 그 네이밍, 이름을 우리가 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맞아. 나도 동의해.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조선 역사적인 접근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조광조의 그 개혁 논리가 맞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너무 앞서왔어요. 우리가 이 장사나 무슨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보만 앞서가야지. 그게 삼성에서도 절대 뛰어넘지 않잖아요. 그 상품을 낼 때 꼭 2년 주기로 한 번씩 상품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템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1929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변정당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화투불을 켜놓고 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스킨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좀 5분 내에 끝내야 하는 당구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비장함이 이 자연스러움으로 변화돼서 즉 우리가 성공적인 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 템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선생님들께서 선상야구장이 필요성, 그 다음에 여러 그 추진 전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또 보안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따 발표 선생님 한 2분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남은 시간은 여기 참여하신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삿포로에 가서 1년 동안 교환교수라 6개월 동안 교환교수를 있으면서 삿포로 도움을 갔다 오면서 야 대전에 한박구장이나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대전 시민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에서 선상 야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까 똑같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첫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토론하셨습니다. 7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는 다 뭐라 하시냐면 좋은 아이디어라 하고 뒤에는 좀 주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게 도움을 만들면 지금 아까 김용훈 비서실장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쫙 오면서 와 할 텐데 3천억 원 이상 듭니다. 고초 2,700억 들었거든요. 무조건 4천억 듭니다. 그럼 대전시에서 얼마 든다 하냐면 1,300억 한다는 1,700억 어떻게 할 거며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이냐면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느끼는 거는 교통입니다. 이런 스포츠는 뭐가 문제냐면요, 왕창고입니다. 왕창. 평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균도 중요하지만은 왕창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야구가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면 6시 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5시 반부터 올 겁니다. 5시 반 되면 어떻게 하느냐, 퇴근하느냐 바쁘고, 서울 가느냐 바쁘고, 부산 가느냐 다 바쁩니다. 거기에 지금 54,000명이 아까 움직인다 그러셨는데, 아마 그 시간에 아마 대전역이 한 10,000명 정도 움직이는데 2만 명이 더 옵니다. 그럼 32,000명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만들려고 그러면 22,000명이 한 2시간 동안에 들어오도록 주차장 건설과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원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랜드마크가 진짜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진짜 풍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옳은 지적이시고요. 신축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본 같은 경우도 신축 동구장 짓는데 평균 4,500억이 들어갔습니다. 수용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 비용이 1980년대, 90년대죠. 그때 이제 투입된 금액입니다. 우리 동구장 같은 경우, 선상야구장 같은 경우 제가 예상하는 것이 약 3,000억에서 3,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대지 조성 비용 플러스 건축 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그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밭 구장을 헐고 거기에 야구장을 짓는데 1,37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야구장을 짓기 때문에 트랙 경기장을 이전을 시켜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 하면 약 3,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 사례로 벤치마킹 하는 것이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중국가 벤치마킹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쪽을 욕해서가 아니고요. 자료를 통해서 보면 광주구장 같은 경우는 아까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트랙 경기장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지었던 월드컵 경기장 자체가 다목적 구장입니다. 거기는 축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 트랙 경기장도 함께 400m 트랙 경기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었던 그 트랙 경기장을 허물고 거기에 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라면 우리 선상야구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인구가 모이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척돔 같은 경우 주차 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600대 정도 됩니다. 거기는 보행 통로를 크게 만들어서 인공지반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유입 인구들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이나 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표를 좀 하시죠. 자,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총회의원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선상야구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여러 전문가들, 특히나 건축,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가 또 계속 만나서 과연 우리 선상야구장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말씀 듣고 토론하고 해서 지금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고 다른 부와 함께 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기 전에 저도 그 아이디어를 청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상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철도 야구장 또는 영어로 내일 야구장 이렇게 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아는, 아마 선상은 일본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이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럴 때 아마 동구 이외 다른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동구에 유치된다면은 저는 오케이 할 거다 봐요. 왜? 동구가 이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친구들한테 양보할 그런 생각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정관념을 하여튼 시민들, 동구 주민들도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 그래서 이 깨려면 큰 망치 꽉 치어야 된다. 머리 뒤를. 응? 그렇게 충격을 주는 것을 하여튼 강구를 해야 된다. 경우 따라서 청장님이 알몸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투명한 옷을 입고 그렇게 충격을 줘야지 이 고정관념이 깨질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제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오늘 포럼을 했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선상 야구장의 이 필요성은 이 국민들 체육 문화, 향후를 증진시키는 것 넘어서서 대전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구에 유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용 경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해서 처리를 할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들이 결속을 할수록 이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 또 토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